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고양시장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재선 고양시장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재준 후보가 왜 다시 고양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은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혁신 성장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코로나 국면 속에서 입증되었듯이 고양시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세계 최초로 제안을 했고 또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혁신 정책들이 고양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러한 그 트렌드 하에서 고양시는 많은 그 자족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이후에 고양시는 자족시설이 하나도 성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그리고 CJ 라이브시티, 킨텍스 3전시장 전부 착공,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설계하고 지금 착수한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고양 시민들과 함께 이 자족도시 꿈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와 4년 만에 재대결이죠. 상대 후보에 앞서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동환 후보 참 좋은 후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분야는 도시계획 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8년 동안 경기도정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또 시장 4년을 해왔었습니다. 가장 난제라고 불렸던 자족도시 꿈 만들어냈고 그것은 결국은 국가 중앙정부와 도와 함께 협조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일들 또 하나의 도시만이 아니라 그 고양시라는 것은 복지, 문화 모든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특히 약자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 분야에 대한 것들은 저를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 도시 하면 고양시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동환 후보보다 제가 더 강점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 공약 가운데 대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한 가지가 있을까요? 예, 저희 대표 공약은 수도권 제2무역센터 설치입니다. 고양시에 킨텍스 3전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아시아에서 6번째 큰 규모의 전시장입니다. 근데 전시장만 있지 호텔도 없고 비즈니스센터도 없고 이러한 그 부조화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킨텍스입니다. 결국 그동안 그 강남에서 주도했던 그 비즈니스나 컨벤션은 이제는 더 큰 규모가 있는 고양시로 이전해야 되고 거기에 부족한 제2무역센터가 들어와서 공항에서 바로 왔다가 일을 보고 갈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2무역센터 속에는 저는 꿈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평화의 도시입니다. 결국은 우리 개성공단에 남측에 연락사무소가 가 있습니다. 그럼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서 북측에 남측 연락사무소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2무역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그 저발전 국가의 영사기능과 함께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평화를 지향하고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거점 도시로 고양시가 다시 한번 도약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제2무역센터 설립을 대표공약으로 세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고양시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정비가 큰 이슈입니다. 용적률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등 관련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고양시 정비 사업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관련 공약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일기 신도시 참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그 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다면 똑같이 동시간대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2018년 8월 한 28, 9일 경쯤 됩니다. 시정 질문에서 제가 그런 답변을 합니다. 이 일기 신도시가 사회 문제화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지금 당대에 사는 사람들이 질 만큼을 부담해야 된다. 미래 세대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필요한 예산이나 자산들을 남겨놓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고양시는 일기 신도시처럼 노후된 아파트를, 오래된 아파트를 위해서 우선은 그 노후 배관을 전부 교체하는 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전부 교체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변압기는 전부 다 교체를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오래 쓰도록 해주는데 근본적으로 너무 노후화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한까지 올려서 조례를 개정했고,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안전진단비도 이미 25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또 순환주택이 필요하거든요. 이사를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순환주택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미 그 LH랑 해서 300가구를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문제가 또다시 이제 그 변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대선 후보 두 분께서 500% 용적률 상향 나오면서 그럴 것 같으면 재건축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도 저희는 특별하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두 번이나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잘 된다면 순조롭게 예측 가능한 재건축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창릉 신도시를 포함해서 고양시의 여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역시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저기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공장 하나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창릉 신도시 이렇게 자족도시가 주어질 경우에만 저희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중요한 기회로 삼고, 테크노밸리에는 이미 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기로 이제 예약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스마일 게이트랑 얼마 전에 데이터 센터 입주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인근에 CJ가 88층짜리 호텔과 오피스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고양시 중심은 콘텐츠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특화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료 바이오 산업 하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암 관련 연구, 그리고 암센터가 지금 사실상 병원이 너무 작습니다. 제2암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구 중심의 병원이 된다면 그야말로 고양시는 메디시티로 갈 길도 한 방에 열리고 콘텐츠 중심 도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부지를 한 곳에 집적돼서, 특히 콘텐츠 중심은 CJ를 따라올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집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예산, 예정들이 되어 있다. 단 하나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빈 땅에 구익 정리라도 해야 저희가 이 땅을 팔 수가 있는데 시민분들께서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왜 안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열심히 보상 나가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년 전 선거의 화두는 대곡 역세권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척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이 사실상은 2030 계획에 담여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2035 계획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중앙로로 해가지고 2층 정도 높이를 도시 전체를 들어올려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2개가 지나가면서 도시를 5개의 조가리로 나눠놨습니다. 이거를 통일성을 갖추려고 그러면 2층 높이로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추산했을 때 약 1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청은 협상 대상자에서 빠졌고 LH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창훈 사장님 계실 때 저희가 협약을 한 것은 LH, 경기도시공사,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3자가 개발을 하는데 업무 중심직으로 개발하자.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2035 계획에 반영을 시켜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러한 계획들이 어디선가 이제 주도를 잡고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고양시는 경적을 울린다고 할까요? 그동안 빈 땅, 멈춰있던 데에서 드디어 경적소리 울리면서 이제 출발하자 이런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한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7기 성과 참 많이 냈습니다. 그 성과가 코로나 국면 속에서 시민들과 접점이 없으면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말 그것을 올바로 보시고 성과로 민선 7기를 평가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행복과 시민들의 희망이 곳곳에 담겨 있는 그 성적표를 다시 한 번만 꺼내서 읽어봐 주신다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고양시정 반드시 희망으로 행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장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